안녕하세요. 영충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박 전 대통령은 12월 31일 0시에 풀려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서 87세가 되는 2039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박 전 대통령은 자, 이번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남은 형량이 사라져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두고서 특히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 세간에서는 여러 정치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런 정치적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사면 복권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국가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으나 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전통적인 권력 분립론, 즉 상권 분립론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그 국가 권력을 위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것은 역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고 상권 분립이라는 권력 분립론에 따라서 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나눠서 위임하고 그 여러 국가기관이 서로 통제하고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원래 상권 분립론에 의하게 된다면 이 국가 권력 중에서 입법권은 물론 입법부인 국회에 속하고요. 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 행정부에서 그 법을 집행하고 또 법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게 되면은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형법 등 법에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사법부인 법원은 형사재판으로 징역형,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은 또 동시에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원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초월해서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국정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헌법 제79조에서는 이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법부인 법원에서 형사재판으로 범죄를 저지른 국민 개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통령은 그 사법권을 초월해서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서 국정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면, 감형, 복권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은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서, 즉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가 아니고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은 그 사법부의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중요하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자, 그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이 바로 사면법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사면법 제1조에서는 자, 이 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면법은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과 복권에 대한 것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형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형을 감해주거나 집행을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복권을 결정했기 때문에, 자, 형을 감해주는 감형은 제외하고 그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반 국민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받고요. 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받아서 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형 집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사면이라는 것은 형의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특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면법에 따르게 되면 이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요. 자, 일반 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이라든가 교통법규 위반자 등과 같이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그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사면을 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일반 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고요.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면에 비해서 이제 특별 사면이 있는데, 자, 이 특별 사면은 그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은 특별 사면, 그 중에서도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 사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년의 징역형과 18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 자, 이번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으로 나머지 17년 정도의 남은 징역형은 그 집행이 면제되어 금년 12월 31일 날, 얼마 남지 않았죠. 금년 12월 31일 날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자, 벌금형 180억 원 중에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공매해서 받은 매각대금 30억 원이 납부되어서 나머지 150억 원의 벌금은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 원도 이미 완납했는데요. 자,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은 몰수의 대상이 되고, 자, 그것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자, 그 추징금은 범죄 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납부한 추징금 33억 원은 면제받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33억 원은 이미 완납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은 이 특별 사면과 함께 복권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복권이라는 것은요, 이 죄를 범해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 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복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법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근거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 첫 번째 공무원이 되는 자격, 자, 두 번째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세 번째, 이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권을 받게 되면 그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권도 일반 복권과 특별 복권이 있는데요. 자, 일반 복권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나 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복권시켜 주는 것이고, 자, 이 특별 복권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복권을 시켜주는 것인데, 자, 따라서 이 특정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복권은 특별 복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복권은 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중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특별 사면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복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되었었죠. 한 전 총리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복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 이번에 특별 복권됨으로써 그 정치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앞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적인 행보가 있게 되게 되면 당장 내년 3월 9일에 치르게 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파장도 클 것이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애우는 받지 못합니다. 자, 원래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애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그 연금을 지급하고 민간단체 등이 그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서 국립묘지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 중요하죠.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 그리고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리고 질병 치료 등의 예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연금의 경우 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 연회그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나 그 유족에게도 일정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전직 대통령이 첫 번째,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 여기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자, 네 번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자, 이런 4가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에 탄핵되었고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예외는 있어요. 즉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서 경호와 경비는 계속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